정부가 논란이 됐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장마가 다음 달 7일 끝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농축수산물 가격과 환율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대형마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7월 들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도 약보합에 그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강광우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소식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 매도세의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6% 하락한 1914.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개인이 최근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1,100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66% 오른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은행,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0.78% 하락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등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올랐습니다. 이 밖에 STX와 STX중공업이 채권단 지원 기대감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웅진에너지는 미국 선 에디슨과 태양 전지용 실리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JW홀딩스는 미국으로 대규모 독점 수액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넥스 시장이 기대감 속에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넥스 시장이 내일로 개장 한 달째를 맞습니다. 21개사의 시가총액이 늘고 2호 상장 기업도 준비 중이어서 일단 초기 시장 안착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이후 이어지고 있는 거래 부진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21개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4,9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개장 첫날과 비교해 276억 원이 늘어난 셈인데요. 특히 21개 기업이 1호 상장 회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일부 증권사들에서 2호 기업의 상장을 준비 중인 점을 비춰볼 때 코넥스 시장의 외형은 앞으로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줄곧 거래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코넥스 시장이 한층 성장하기 위해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부족이란 고질병에 장시간 시달릴 경우 결국 투자자들의 머리에서 잊혀진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은 개장 이후 외형이 커지고 또 2호 상장 회사가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거래량 부족 등 고질병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거래량 부진이 계속되면 자연히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며 거래량 늘리기는 코넥스 시장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넥스 시장이 거래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시장인 만큼 무턱대고 거래량 증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벽산건설.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없다. 이런 공시에 대해서 이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다고 하는데요. 흐름을 짚어주시죠. 네, 벽산건설 주가가 오늘 최대 주주가 없다는 공시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벽산건설은 오늘 11.26% 오른 8,89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 벽산건설은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 명부 폐쇄 또는 지분 공시 등으로 최대 주주가 확인될 때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일 연속 급락하며 25% 넘게 빠졌던 벽산건설은 이날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10만 주 넘게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최대 주주였던 우리은행과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던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식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에 벽산건설의 최대 주주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올 초 18%가량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 자리를 차지했던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우며 보유 지분 174만 주를 모두 손절매 처분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도 같은 기간 지분 매도에 나서 현재 벽산건설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벽산건설은 연말까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벽산건설은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됐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방식이 도입되며 공제 비율은 교육비의 10에서 15%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양도차익 과세도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경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장마가 다음 달 7일 끝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17일 중부지방부터 시작했던 올해 장마가 다음 달 6일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 비를 뿌린 뒤 7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되면 중부지방 기준 올해 장마 기간은 51일로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장마는 지난 1974년과 1980년의 45일간이었습니다. 몇 차례 집중호우가 내린 탓에 지난 30일까지 중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482.1mm로 평년의 131% 수준이었으나 남부지방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77%, 제주도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장마가 끝나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농축수산물 가격과 환율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급등세를 보여온 전세 가격은 오름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보고서에서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맞물린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해 상반기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7월에서 9월 장마나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이 통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며 배추나 당근 등 일부 계절 채소는 공급 축소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하반기에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유 가격을 매년 생산비에 연동해 조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도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연간 0.1% 올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세가는 오름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매가 약세 지역이나 개발 호재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전세가가 불안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대형마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는 전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하나로클럽 관계자를 정부 서울청사로 불러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유통 구조와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최근 우유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유업계는 원유 가격 인상에 맞춰 이르면 내달 초부터 흰 우유 판매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매일유업은 다음 달 8일부터 흰우유 1리터 제품 가격을 2,600원으로 10.2% 올릴 방침이며 서울우유도 다음 달 중순경 비슷한 수준에서 우유값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가격은 다음 달 1일부터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2.7%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관광수지 적자액은 약 1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6배를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 가서 쓴 지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12.9%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쓴 지출은 7.5%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을 한 한국인은 연인원 722만 9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습니다. 특히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매달 30-4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553만 명으로 소폭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인은 늘었지만 엔저 영향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우리 금융지주의 평가액을 5조 4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11년에 평가액 4조 3,300억 원보다 1조 900억 원 늘어난 것이며 평가액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계열사들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9조 4,422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4조 8,883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가격이 각각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우리투자증권 계열이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우리은행 계열이 4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평가액은 1조 원으로 평가됐으며 한화생명 주식은 1조 6,7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1997년부터 지난 3월까지 174조 8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회수율은 62.7%에 그쳤습니다. 네, 유사투자자문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곳인데요. 자, 하지만 최근 이런 회사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사투자자문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유사투자자문회사가 600개를 웃도는 등 우후죽순 늘면서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총 624개사로 올 들어서만 51곳이 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100여 곳에서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회사는 2008년 156개사를 기점으로 크게 늘면서 5년 만에 4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불량 유사 투자자문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요. 자,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유사투자자문회사가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이 허위 투자 권유나 가입비 환불 거부, 이상 종목 추천 등에 따른 손실 위험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경우 회사 이름이나 사이트 및 기업 주소, 연락처 등을 자주 바꾸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유사투자자문회사 단속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들은 최근 기존 회원의 추천 방식으로 투자자를 깨는 등 점차 점조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수백 퍼센트의 수요익률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업을 했던 게 보통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회원 추천 방식으로 바꿔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공개 자금이 개입한 불법 유사투자자업체가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국세청에 사업자 폐지 신고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한 한편 국세청에도 세금 탈루 등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을 보니까 투자 수익률을 말하는 것 같은데 2,847%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됐다 싶기도 한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게 불이해 좀 피해를 투자자들이 입는 경우를 막아야 될 텐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는 걸까요? 상황이 이러하지만 금융당국 해결책은 여전히 하문차사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법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폐해를 줄이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유사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시장으로 흡수하고자 투자자문 설립 요건을 기존 자본금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완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금융위축은 이에 대해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과 대체고서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된 뒤 통과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안에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시장에서는 이미 1년 이상 지체된 상태에서 올해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미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어 빨라야 2014년에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폐지 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상사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중국 석탄화학공업 시장에 진출합니다. LG상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중국 보이엔그룹이 보유한 요소 플랜트 지분 29%를 약 1,025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랜트는 네이멍고 나리너 공업지구내 56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되는 석탄 화공 요소 플랜트로 유연탄을 원료로 연간 94만 톤의 요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완공되면 이곳에서 생산된 요소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농업용 비료로 판매됩니다. LG상사는 이번 지분 인수로 양산된 요소의 한국 동남아 지역 수출권을 갖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을 겨우 넘고 평균 연봉은 5,98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경영평가기관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366개 상장사 직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3년이고 연봉은 5,9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근속 연수는 1개월가량 길어졌고 연봉은 6.7% 올랐습니다. 반면 12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으로 30대 그룹 평균보다 6년이나 길고 연봉도 6,69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 긴 업종은 중기업에 이어 은행과 자동차였으며 유통, 서비스, 여신금융, 상사, 증권, 생활용품 등은 직원 근속 연수가 짧았습니다. LG전자가 13년 만에 통신장비 사업을 접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0년부터 해오던 통신장비 생산을 지난해 말 이후 중단하고 이 부문 인력 200여 명을 스마트폰 부문으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스웨덴 업체 에릭슨과의 합작법인인 에릭슨 LG의 통신장비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 부문 매출이 줄어든 데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LG전자는 다만 에릭슨 LG의 지분 25%는 계속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31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